한국어 초보자 회사에서 살아남기. 오늘부터 몇 강에 걸쳐 중국인과 함께 일하거나 출장 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표현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일이겠죠? 오늘은 소개와 인사할 때 꼭 필요한 직함, 호칭, 소개하는 인사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이사장, 董事长. 董事는 회사의 중역 혹은 이사를 일컫는 호칭이면서 직함입니다. 거기에 장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요. 이사에서도 장이 되는 사람, 이사장 혹은 회장을 일컫는 직함, 호칭이 되겠습니다. 董事长, 董事长, 董事长. 사장, 总经理. 经理라는 것을 우리나라 도금대로 읽으면 경리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경리라고 하면 꼭 재무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분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중국에서 찡리라는 단어는 경영을 하다, 처리를 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경영하는 관리 책임자, 사장이라던가 지배인, 매니저를 일컫는 직함이자 호칭입니다. 거기에 종이라는 글자까지 붙어 있어요. 총경리, 총경영 관리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사장님을 종經理라고 부릅니다. 종經理, 종經理, 종經理. 사장, 老板. 老板이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老板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회사나 가게에서 사장님을 부를 때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지요. 앞서 보았던 종經理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종經理 같은 경우는 총괄 책임자 CEO의 역할, 그러니까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老板 같은 경우는 회사를 실제로 소유한 오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작은 가게가 아니더라도 큰 대기업 회사의 총수, 오너라고 한다면 그냥 친근한 호칭으로서 老板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老板, 老板.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董事长과 종經理는 공식적인 대외적인 직함이기도 하면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老板 같은 경우는 사장이나 오너를 부르는 호칭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냥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할 때 董事长, 종經理라고 하면 예의 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을 붙여서 张董事长 혹은 张总经理라고 부르셔야 하고요. 老板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관계로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성을 붙이지 않고 老板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호칭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임원 전체를 부르는 존칭으로서 직함이 아닌 호칭으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总, 总, 总이라는 글자는 총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글자를 활용해서
최고의 존칭, 그러니까 기관의 책임자라던가 고위직을 예우해서, 대우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종이라는 글자 앞에 성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시성을 가진 사장님 혹은 회장님이라면 왕정, 왕정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회장님, 사장님을 소개하는 살떨리는 의전 자리, 직함과 호칭을 정리했다면 이제 실제로 회장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这位是我们公司的董事长，张董事长。这位是 이분은 입니다. 我们公司的董事长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뒤에 张董事长이라고까지 해주면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신 장 회장님이십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董事长，张董事长。这位是我们公司的董事长，张董事长。这位是我们公司的董事长，张董事长。张董事长您好，幸会幸会。幸会幸会라는 표현은 처음 뵙겠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활용이 되어지는데요. 공식적인 행사, 의전 자리 등에서 첫 만남, 인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공식 행사에서 회장님, 사장님 혹은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났다면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회장님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张董事长您好，幸会幸会。张董事长您好，幸会幸会。张董事长您好，幸会幸会。久仰久仰，张董事长。久仰久仰이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어라는 글자는 오래되다,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양이라는 글자는 악모하다, 우러러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러러보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흔히들 할 수 있는 인사 표현 있지요? 존함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존함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장 회장님. 久仰久仰，张董事长。久仰久仰，张董事长。久仰久仰，张董事长。 실제 공식 행사나 의전 자리가 아닌 가볍고 캐주얼하게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张总. 그냥 장정이라고만 하면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아니면 부사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까와 같이 장董事长 혹은 장总经理라고 하셔야겠지만 서로 이분이董事长인지总经理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한 캐주얼한 자리라면 이런 표현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장 회장님이십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张总。这位是我们公司的张总。这位是我们公司的张总。张总您好，认识您很高兴。
공식적인 의전 자리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친근한 비즈니스 상황이라면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는 이 표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认识您, 당신을 알게 되어서 很高兴, 매우 기쁘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张总您好，认识您很高兴。张总您好，认识您很高兴。张总您好，认识您很高兴。부장, 매니저, 经理,经理,经理. 과장, 파트장, 主管,主管,主管. 팀장, 组长,组长,组长. 주임, 主任,主任,主任.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직함은 중국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급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직책 직함입니다. 물론 호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호칭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성을 붙여서 부르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직원, 사원, 员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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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实习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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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员工, 实习生. 이 둘은 회사에서 일반 실무자, 일반 직원층에 해당하는 직군입니다. 하지만 호칭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소개하거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예를 들어 왕씨성을 가진 여자 직원이라면 小姐를 붙여서 王小姐, 王小姐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남자 직원이라면 先生을 붙여서 王先生, 王先生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턴이라든가 신입사원, 젊은 직원을 부를 때는 小王, 小王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员工王小姐. 이분은 우리 회사 사원인 왕양입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员工王小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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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位是我们公司的员工王先生. 이분은 우리 회사 사원인 왕 선생입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员工王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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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位是我们公司的实习生小王. 이분은 우리 회사 인턴인 왕군입니다. 这位是我们公司的实习生小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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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位是负责这个项目的王小姐. 负责라는 것은 책임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这个项目, 네, 이 항목, 이 프로젝트 혹은 사업.
负责这个项目的王小姐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이 사업을 책임지는 왕小姐, 네, 왕시성을 가진 여직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분은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왕량입니다. 这位是负责这个项目的王小姐。这位是负责这个项目的王小姐。这位是负责这个项目的王小姐。당서기, 书记，书记，书记。염성시 당서기, 盐城市委书记，盐城市委书记，盐城市委书记。시장, 市长，市长，市长。염성시 시장, 盐城市市长，盐城市市长，盐城市市长。부시장, 副市长，副市长，副市长。비서장, 秘书长，秘书长，秘书长。국장, 局长，局长，局长。처장, 处长，处长，处长。과장, 科长，科长，科长。주무관, 工作人员，工作人员，工作人员。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강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중국어 표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근할 때 인사 표현부터 퇴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매일 쓰게 되는 출퇴근 중국어 표현만 골라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그냥 듣고 익혀보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나 동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早上好. 早上. 早上. 아침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지요. 뒤에 하오가 붙게 되면 다양한 인사 표현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혹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니까 니하오, 니하오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니하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니하오라는 인사말은 고객이나 방문객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공식적이거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사 표현입니다. 때문에 매일 보는 동료에게 사용한다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딱딱하게 들릴 수 있답니다. 早上好,早上好. 여러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大家早, 大家早, 大家, 大家, 모두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아침을 의미하는 早를 붙여서 아침 인사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大家早,大家早. 더 간단하게 인사해 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早, 早. 아침이라는 의미의 早 한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인사 표현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早, 早. 회사에 도착해서 메신저나 단체 톡방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릴 때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저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我到公司了.到도착하다라는 의미 있죠? 공스, 네, 회사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다. 문장 끝에 러를 붙여서 회사에 도착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我到公司了.我到公司了. 이미 도착했습니다. 我已经到了. 我已经到了. 已经, 이미 벌써라는 의미의 단어이지요. 도착했다라는 到了 앞에 활용을 해서 이미 도착했습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我已经到了. 我已经到了. 회사에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我刚到公司. 我刚到公司. 어떠한 동작 앞에 깡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방금 막 그 동작을 했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회사에 도착한 것이 방금 막 발생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我刚到公司. 我刚到公司. 상사나 동료가 현재 위치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我现在在办公室. 我现在在办公室. 现在, 현재, 지금이라는 의미이죠. 在, 네, 어디에 있다. 办公室, 办公室, 사무실입니다. 나는 현재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我现在在办公室. 我现在在办公室.
휴가나 외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말해볼까요? 오늘 정상 근무합니다. 今天我正常上班.今天我正常上班. 今天 오늘이라는 의미이죠. 正常 한자 그대로 정상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上班 출근하다. 나는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이 표현은 다른 외근이나 휴가, 휴식 없이 정상 근무를 한다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겠죠. 今天我正常上班. 今天我正常上班. 지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对不起,我迟到了.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과해야 한다면 对不起라고 하시면 되지요. 我迟到了. 迟到 늦게 도착하다, 지각하다입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对不起,我迟到了. 对不起,我迟到了.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对不起,我迟到了.我现在马上回办公室。对不起,我迟到了.我现在马上回办公室。现在 한자 그대로 현재 맞아요. 지금 马上 말맞자의 윗상자 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네, 곧 바로 즉시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回办公室回办公室 回라는 단어는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무실로 되돌아가다, 네, 사무실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바로 즉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对不起,我迟到了.我现在马上回办公室. "对不起,我迟到了.我现在马上回办公室." 오늘 하루 업무가 모두 끝났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업무는 끝났습니다. 今天的工作结束了.今天的工作结束了.今天的今天 오늘이라는 의미죠. 더가 있으니까 오늘의 工作 업무 일이라는 의미이지요. 结束 끝나다 마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이 오늘의 근무가 끝마쳐지는 변화가 발생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어서 문장 끝에 러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업무는 끝마쳐졌습니다. 今天的工作结束了.
今天的工作结束了. 퇴근 예정 시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6시에 퇴근할 예정입니다. 我打算6点下班.我打算6点下班. 打算, 打算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할 계획이다, 무엇을 할 작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点, 6点, 6시이지요. 下班, 下班, 퇴근하다입니다. 나는 6시에 퇴근을 할 계획이다. 나는 6시에 퇴근할 작정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 6시에 퇴근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我打算6点下班. 我打算6点下班. 퇴근 직전에 퇴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이제 퇴근할 거예요. 我准备下班了.我准备下班了. 准备, 准备. 한자 그대로 읽어도 준비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下班, 下班. 퇴근하다 였지요. 퇴근을 준비하다. 나는 퇴근을 준비합니다. 저 이제 퇴근하려고 해요. 라는 의미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我准备下班了. 我准备下班了. 동료들에게 먼저 퇴근한다고 인사하고 싶다면 저 오늘 먼저 가보겠습니다. 我今天先走了.我今天先走了. 今天, 今天, 오늘이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先, 先, 먼저 선자이지요. 네, 먼저라는 의미로 똑같이 활용되어집니다. 走, 走, 걷다, 가다 라는 의미인데요. 있던 자리를 떠나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갑니다. 저 오늘 먼저 갈게요. 我今天先走了. 我今天先走了. 먼저 퇴근하면서 좀 더 정중하게 인사하고 싶다면 그럼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那我先下班了.那我先下班了. 말 서두에 나라고 되어 있다면 그럼, 그렇다면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先, 先 뭐였죠? 네, 먼저. 下班, 下班, 퇴근하다 이지요. 그렇다면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那我先下班了. 那我先下班了.
하루 종일 근무하느라 힘들었던 동료들에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大家辛苦了.大家 大家 모두 여러분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辛苦 辛苦 고생하다, 수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辛苦了, 辛苦了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辛苦了. 내일 뵙겠습니다. 明天见. 明天见. 明天. 明天. 내일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지요. 뒤에 볼견자, 见, 见, 만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지요. 내일 만나요. 明天见. 明天见. 그런데 우리 헤어질 때 인사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 있지요. 再见, 再见. 맞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도 再见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동료에게 再见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再见이라는 인사말은 주로 처음 만난 사람과 헤어질 때 혹은 언제 다시 만날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식적이거나 격식 있는 자리가 끝나서 헤어질 때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회사에서는 오늘 헤어지더라도 내일 또 만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再见보다는 明天见이 훨씬 더 자연스럽답니다. 다음날 몇 시에 출근할 건지 미리 알려주고 싶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일 8시 반에 회사에 올 거예요. 明天我8点半到公司. 明天我8点半到公司. 明天 明天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8点半 8点半 8시 반이지요. 到公司 到公司 네, 회사에 도착하다. 내일 나는 8시 반에 회사에 도착한다. 내일 8시 반에 회사에 올 거예요 라는 의미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明天我8点半到公司. "明天我8点半到公司." 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강사입니다. 회사 생활에서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휴가겠지요. 오늘은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당당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 신청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들 콕콕 집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직장인에게는 휴가일 수도 있고 학생에게는 방학일 수도 있는 휴일이나 연휴와 관련된 중국어 단어가 여러 개 있지요. 假期, 假期, 休假, 休假, 放假, 放假, 请假, 请假. 이 네 개의 단어 전부 다 쉬는 것과 관련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고 사용되는 상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휴가를 신청하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이 단어들의 쓰임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 상황에 맞게 훨씬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假期, 假期. 假라는 글자는 휴가를 의미하고요. 치라는 글자, 기간, 시기를 의미하겠죠. 글자 그대로 휴가 기간, 휴일이나 연휴 기간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휴가나 연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할 때 혹은 쉬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 이야기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我有5天的假期。我有5天的假期。我有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5天的 5天的 5일 동안의 假期 휴가 기간, 연휴 기간. 네, 나는 5일 동안의 휴가 기간을, 연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예요? 나는 휴가가 5일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假期 어떻게 활용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또 하나 문장 다뤄볼까요? 저는 휴가가 5일 있어요. 我有5天的假期。我有5天的假期。我有5天的假期。假期你打算做什么？假期你打算做什么？ 假期의 의미는 이제 들어오시죠. 打算, 打算. 무엇을 할 계획이다. 무엇을 할 작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做什么?做什么? 네, 무엇을 하니 이지요. 해석해보면 휴가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무엇을 할 작정인가요? 네. 휴가 때, 연휴 때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네. 동료나 지인에게 휴가 계획을 물어보거나 연휴를 앞두고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볼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가 때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假期你打算做什么？假期你打算做什么？假期你打算做什么？ 두 번째 단어는 休假, 休假입니다. 한자 그대로 읽으면 휴가이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휴가라는 명사가 아니라 주로 휴가를 쓰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회사나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개인이, 직원이 정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문을 볼게요.
我下周休假3天。我下周休假3天。下周下周다음 주라는 의미의 단어이지요.休假,休假, 휴가를 쓰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산티엔, 산티엔, 네, 3일 동안 나는 다음 주에 3일 동안의 휴가를 씁니다. 저는 다음 주에 휴가를 3일 써요 라는 의미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휴가를 3일 씁니다. 我下周休假3天。我下周休假3天。我下周休假3天。他正在休假。他正在休假。 休假의 의미는 이제 명확해지셨죠? 그런데 그 앞에 正在가 붙어 있네요. 正在 어떠한 역할을 하지요? 동작,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해 주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는 휴가를 쓰고 있는 중이다. 네, 그는 휴가 중입니다. 네, 동료가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누가 그 동료를 찾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네, 他正在休假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는 휴가 중입니다. 他正在休假。他正在休假。他正在休假。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放假, 放假입니다. 放假가 어떠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지 글자를 분해해서 이해해 볼게요. 假라는 글자는 휴가라고 했고요. 放이라는 글자 어떠한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어지죠? 네, 물건을 놓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지지만 무언가를 지급하다, 부여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지급하다, 휴가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放假라는 단어는 국가나 회사, 학교가 정한 공식 휴일, 그러니까 명절이라던가 공휴일, 방학으로 인해서 쉬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시오치아가 개인이 신청한 개인의 사유로 인한 휴가라고 한다면 放假는 개인이 신청한 휴가가 아닌 공식적인 휴일을 쓰다, 쉬다 라는 의미로 활용되어진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中秋节放假3天。中秋节放假3天。中秋节，中秋节 추석이지요. 추석이야말로 국가가 정한 공식 휴일, 명절이지요. 그 명절 동안 쉬다라고 말을 할 때 放假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티엔 3일이겠죠? 추석은 3일 동안 공식 휴무입니다. 네, 추석은 3일 동안 쉽니다. 라고 표현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은 3일 동안 공식 휴무입니다. 中秋节放假3天。中秋节放假3天。中秋节放假3天。公司下周放假。公司下周放假。公司，公司
회사이지요? 회사가 下周 다음 주에 放假 쉰다. 네, 회사가 다음 주에 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쉬는 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사유로 쉬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다음 주에 쉽니다. 公司下周放假.公司下周放假.公司下周放假.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请假, 请假입니다. 휴가라는 의미의 假 앞에 请이 붙어 있는데요. 이 请이라는 글자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네, 신청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네, 글자 그대로 휴가를 신청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휴가를 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개인이 상사나 회사에 쉬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그 행위, 네, 우리가 회사에서 휴가를 신청하는 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활용한 문장들 살펴볼까요? 我想请假.我想请假. 请假가 휴가를 신청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 앞에 想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이 생각상자 어떠한 의미로 활용이 되죠? 네, 동작 앞에 이 생각상자가 쓰이면 그 동작을 생각하다, 네, 그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네, 회사에서 휴가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我想请假. 저는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我想请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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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请一天假. 我想请一天假. 想이라는 글자는 무엇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칭, 네, 신청하다였어요. 그런데 이텐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텐 하루이고요. 지아가 있으니까 하루 동안의 휴가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 동안의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휴가를 하루 쓰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의 휴가를 쓸 건지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휴가 하루 쓰고 싶어요. 저는 휴가를 하루 쓰고 싶습니다. 我想请一天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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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请半天假. 我想请半天假. 이번에는 半天假. 半天假라고 되어 있네요. 半天. 半天 뭘까요? 네, 하루의 절반, 네, 반나절이지요. 저는 반나절 동안의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의미겠어요? 저는 반차를 쓰고 싶습니다. 저는 반차를 쓰고 싶습니다. 我想请半天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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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要请病假. 我要请病假.
이번에는 请病假, 请病假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病假, 네, 한자 그대로 읽어도 병가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병가를 신청하다입니다. 그 앞에 야오라는 글자가 붙어져 있어요. 어떠한 동작 앞에 야오가 쓰이게 되면 그 동작을 하려고 하다 혹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가를 내야만 합니다. 혹은 저는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프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병가를 신청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겠죠. 그리고 병가를 신청하려는 굳은 의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야오라는 글자를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저는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我要请病假，我要请病假，我要请病假，我要请2天病假，我要请2天病假，我要请，我要请. 네, 나는 신청을 하려고 한다. 나는 신청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고요. 2天病假, 2天病假, 이틀 동안의 병가. 네, 저는 병가를 이틀 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휴가 기간, 병가 기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병가를 이틀 내려고 합니다. 我要请2天病假，我要请2天病假，我要请2天病假，我想申请年假，我想申请年假，申请, 申请이라는 단어는 신청하다라는 의미의 격식 있고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年假, 年假, 연가이지요. 네, 조금 더 격식 있게 공식적인 표현으로 저는 연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我想申请年假，我想申请年假，我想申请年假。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강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잠깐 외출하거나 조퇴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출하다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外出, 外出. 네, 한자 그대로 외출이지요. 네, 중국에서도 외출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을 합니다. 我需要外出一下，我需要外出一下，需要, 需要. 한자 그대로 읽으면 수요이지요. 네,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동작 앞에, 동사 앞에 활용이 되어지면 그 동작이 필요하다. 네, 그 동작을 해야 한다. 네, 外出가 있었으니까 외출을
해야 한다, 외출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뒤에 이시아가 붙었어요. 동사 뒤에 이렇게 이시아가 나오게 되면 그 동작을 한 번 하다 혹은 잠시 잠깐 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번 만나자. 잠깐 만나자. 근데 꼭 한 번, 두 번, 세 번의 그 한 번이 아니죠. 그냥 습관처럼 동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이시아가 해주는 거죠. 해석해보면 잠깐 외출을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상사에게 공식적으로 외출을 신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격식 있는 공적인 표현입니다. 일상 용어는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잠시 외출해야 합니다. 我需要外出一下。我需要外出一下。我需要外出2个小时。我需要外出2个小时。需要外出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외출이 필요하다, 외출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였고요. 2个小时, 2个小时, 네, 2시간.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외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사에게 표현해야 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2시간 외출을 해야 합니다. 저는 2시간 외출을 해야 합니다. 我需要外出2个小时。我需要外出2个小时。我有点事，需要外出一下。我有点事，需要外出一下。有点事，有点事라고 되어 있어요. 有 있다, 是 일이죠. 그런데 가운데 点이 붙어 있어요. 이 点, 네, 점이에요. 점점점 할 때 그 점입니다. 점, 조그만하죠? 네, 약간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약간 있다, 네, 일이 좀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이 좀 있어서 需要外出一下, 잠시 외출을 해야 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외출해야 합니다. 我有点事，需要外出一下。我有点事，需要外出一下。 외출하다라는 의미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出去, 出去. 出라는 글자는 공간의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표현하고요. 去,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我出去一下。我出去一下。 이번에도 出去라는 단어 뒤에 이시아가 붙어 있네요. 한번 잠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바로 해석되어지시죠? 이 표현은 동료에게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상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잠깐 나갔다 올게요. 我出去一下。我出去一下。我出去一下，很快回来。我出去一下，很快回来。很快回来라고 되어져 있어요. 很快
매우 빠르게, 엄청 빨리 回来 돌아오다. 잠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저 잠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我出去一下，很快回来。我出去一下，很快回来。我出去办点事。我出去办点事。办点事，办点事라고 되어져 있죠. 办事，办事라는 단어, 办, 办, 처리하다이고요. 事, 일이에요. 일을 처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点이 붙어 있으니까 일을 좀 처리하다. 네. 我出去 나는 나가서 办点事 일을 좀 처리한다. 네.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을 좀 처리하러 나갔다 올게요. 밖에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我出去办点事。我出去办点事。我办完事马上回来。我办完事马上回来。办完事，办完事. 네, 반이라는 글자는 처리하다였죠. 그 뒤에 완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동사 뒤에, 동작 뒤에 완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그 동작을 완료하다, 네, 그 동작을 끝마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리를 완료하다, 처리를 끝마치다가 되어지겠죠. 일, 네, 일 처리를 완료하다. 马上 뭐였어요? 바로 즉시. 回来 돌아오다. 나는 일 처리를 끝마치면 바로 돌아온다. 네, 일 처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 처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我办完事马上回来。我办完事马上回来。 이번에는 조퇴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조퇴가 뭐지요?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이르게 정해진 퇴근 시간을 앞당겨서 퇴근하는 거지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提前下班提前下班早点下班早点下班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下班下班 퇴근하다이지요. 하나는 提前 提前이 붙어 있습니다. 提前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앞당기다. 예정된 기한을 앞당기다. 그러니까 정해진 퇴근보다 앞당겨서 퇴근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早点 네, 早 네, 시간상으로 이르게 일찍이지요. 点이 붙어 있으니까 좀 그렇죠. 좀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早点下班 이 표현이 좀 더 일상 언어에 자연스러운 언어에 해당이 된다면 提前下班 같은 경우는 좀 더 격식 있고 공적인 표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我今天得提前下班我今天得提前下班今天
今天 오늘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提前下班 提前下班 네. 예정된 퇴근 시간을 앞당겨서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 앞에 得라는 글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得라는 글자는 동작 앞에,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조퇴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조퇴를 해야 합니다. 我今天得提前下班。我今天得提前下班。我今天得提前下班，家里有点事。我今天得提前下班，家里有点事。家里，家里，집에有点事，有点事，일이 좀 있다. 일찍 조퇴해야 하는 이유, 사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조퇴를 해야만 합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합니다. 我今天得提前下班，家里有点事。我今天得提前下班，家里有点事。下午可以早点下班吗？下午可以早点下班吗？下午，下午, 오후라는 단어입니다. 早点下班, 早点下班, 좀 일찍, 좀 이르게 퇴근하다였지요. 그 앞에 可以, 可以라는 단어가 나와져 있어요. 이 可以라는 단어는 어떠한 동작,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해도 된다, 허락이나 허가를 해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장 끝에 마가 붙어 있죠? 네, 해도 되나요? 그렇죠. 오후에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라고 상사에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下午可以早点下班吗？下午可以早点下班吗？我今天身体不舒服，下午可以早点下班吗？我今天身体不舒服，下午可以早点下班吗？今天 오늘 身体 身体 한자 그대로 하면 신체이지요. 몸 혹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不舒服,不舒服, 舒服라는 단어는 편하다예요. 不舒服, 편하지 않다, 네, 나쁘다, 편치 않다. 몸이 좀 안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할 때 身体不舒服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몸이 안 좋습니다. 下午可以早点下班吗?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조퇴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我今天身体不舒服，下午可以早点下班吗？我今天身体不舒服，下午可以早点下班吗？我明天可以正常上班。我明天可以正常上班。明天,明天, 내일이라는 의미의 단어이고요. 正常上班, 正常上班, 네, 上班, 출근하다, 正常,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출근하다. 그 앞에 可以가 나와져 있어요. 앞에서는 허락이나 허가를 해주는 해도 된다라는 의미였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可以라는 단어는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 허가를 해준다. 네,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서 혹은 집에 일이 있어서 조퇴를 해야 하지만 내일은 정상 출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정상 출근할 수 있습니다. 我明天可以正常上班。我明天可以正常上班。